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터 준비생의 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책 쓰기를 그만두고 전업 유튜브로 자리 잡기까지의 시기와 공식적으로 백수였지만 꿈과 의지만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해보면 이 유튜브와 현대인들을 뭘 좋아할까? 문어이면 제가 편집은 제가 생각을 하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튜브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이 직업 세계의 직업군의 전반적으로 간추리면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은 흔히 특히 자기 개발서를 읽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하라는 글귀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단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듣는 말일 것입니다. 가령 입시 공부라든가 대학생활, 취미, 취업, 노후 설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도전해본 경험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갖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갖고 일하다 보면 남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타고난 재능이나 이미 갖추어진 실력은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타인보다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기계치이기도 하고 심각한 커밍이었기 때문에 촬영이나 편집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열등 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란 평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찾아보거나 이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흥미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일 자체가 내적 만족을 주면 비록 외적인 만족에 해당하는 성과가 변변치 않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 보니
그만큼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튜버로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을까요? 처음엔 제 사연을 동영상으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흥미를 참고 찾아보았던 사람이라든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슈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흥미를 바탕으로 제가 잘하는 방식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데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초창기에는 시사 콘텐츠로 다루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의 성공의 필수 요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시사 콘텐츠를 할 때 스트레스를 오래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 콘텐츠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적은 방향을 찾아 채널을 좀 더 오래 유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채널인 이 작가는 어땠을까요? 이것은 또 그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을까요? 사실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일단 이 채널명은 제가 원래 작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향은 원래 제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촬영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필수 요소인 좋아하는 일이라든가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실패가 예견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 출간한 책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튜버는 토이 위자드라는 키즈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원래 그분은 이것이 전문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 오로지 그냥 무작정 도전으로 워낙 키즈 채널이 인기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저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영역도 아니었기에 결국 이 콘텐츠는 접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채널이 전 세계 5,000위권, 국내에서만 100위권까지의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같은 분량인데도 제 관심 있게 공룡이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편집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지만 마블이나 호러물을 제작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끝나곤 했다고 또 영상 제작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성인들이 유튜브 보는 콘텐츠, 특히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상을 다루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에 대한 방작용으로 밝고 긍정적인 어린이 콘텐츠에 관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은 앞서 언급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똑같이 노력해도 보상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아직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인식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영상을 올려본 사람들이 보는 만큼 광고 수익을 반반, 정확히는 유튜브 52에 유튜브 45%의 크리에이터가 55 가져가는 구조였고, 어린이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지명만 바란다면 수익을 내기 더 없이 좋은 판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퀴즈 분야에는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이 영역에 사실은 아이도 없고 아이는 결혼 자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기에 그 속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액션이나 SF, 펀터지, 마법, 호러, 스릴러 같은 부분에 흥미가 있어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편집할 때도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못했던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촬영에는 편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동안 학원과 독학을 병행하다 실력이 늘면서 점차 흥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이 위자드의 경우 처음으로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가 100이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남들이 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이 갖춰지기까지는 반드시 제가 지불했어야 하는 비용과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하는 것이 초반부터 손가락을 내기하고 성공하는 것 없다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튜버로 자리 잡은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게 되면 이끌어 쉽게 이어지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더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힘이 강조하게 되면 두가 포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